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원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하시는 모든 일 술술 잘 풀려나가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토다이어리도 여러분들과 함께 힘찬 한 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새해 첫 차, 첫 시승차는 이 차 골라봤습니다. BMW 330e 모델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죠. 자동차 역사상 가장 복잡한 형태의 장치들을 갖춘 자동차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엔진과 모터 그리고 충전 장치까지 갖추고 있어서 그렇죠. 자동차의 모든 형태를 이 한 몸 안에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복잡하다는 것, 그래서 그 복잡한 모습들을 잘 다루면 여러가지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이 차의 효율을 좀 더 높게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갖게 되죠. 이 차 전기차의 면모를 만날 수도 있을 테고요. 강력한 스포츠 세단의 모습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뒤쪽에 배치를 해서 후륜 구동으로 구동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는 엔진, 뒤에는 모터, 어떤 앞뒤의 무게균형도 어느 정도 우수한 비율을 갖추게 될 테고요. 세단의 모습을 갖추고 있죠. 무게중심이 그만큼 낮을 테고요. 좀 더 안정감 있는 후륜 구동의 다이나믹한 그런 주행의 질감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완전 충전을 하면 41km를 전기차 모드로 주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의 전기차, 주말에 좀 다이나믹한 스포츠 세단으로 이 차를 사용할 수가 있을 테고요. 이렇게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차로 본다면 7천만원에 못 미치는 6,850만원에 책정된 이 차의 가격, 나름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과연 어떨지 직접 시승을 통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올해도 오토다이어리와 함께 신나게 달려보시죠. 출발합니다. 엔진이 시동이 걸리는 게 아니라 모터가 온이 되면서 출발 준비가 되는 거죠. 지금 계기판을 보면 배터리 절반 밑으로 살짝 떨어졌는데요. 주행 가는 거리 12km로 나옵니다. 원래 배터리 완충하게 되면 41km 정도 달릴 수 있는데요. 외기 온도가 영하 8도, 상당히 추운 날씨입니다. 이런 날씨에는 배터리 효율이 극도로 떨어지죠. 그래서 주행 가는 거리도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절반 좀 못 미쳐서 12km, 그러면 한 배터리 완충을 해도 30km 달리기가 어렵겠다라는 상황으로 보이죠.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동화 모델들 가장 큰 난제가 겨울철의 배터리 성능, 앞으로 또 기술이 해결해야 될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실내에 들어오면 이렇게 커브드 디스플레이 먼저 눈에 띄게 됩니다. 계기판 12.3인치 그리고 센터페이시아 인포메이션 모니터 14.9인치입니다. 두 개의 모니터를 합해서 이렇게 운전자를 중심으로 굽어 있는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배치를 하고 있는 거죠. 음성 명령 버튼. 안녕 BMW. 운전석 시트 히터. 운전자 시트 히터를 활성화합니다. 20도 실내 온도. 전체 시트를 20도로 설정합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다른 음성 어시스트 이 부분은 아마존 알렉사나 안드로이드 폰, 애플폰의 시리 등을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안드로이드 폰도 구글 음성 인식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버튼을 길게 누르면 구글 어시스턴트를 이용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고요. 시리를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안드로이드 폰이니까 구글 어시스턴트를 이용하면 되겠죠. 삼성전자 주식. 입력 내용을 반복하여 말씀하시거나 도움말이라고 말씀하십시오. 자, 이런 부분은 인식이 안 되는데요. 이 마이크 버튼을 길게 누르면 안드로이드 오토로 검색을 하게 됩니다. 삼성전자 주식. 삼성전자의 주식은 현재 주당 57,000원이며 어제 종가 대비 2.89% 상승했습니다. 자, 모니터 한번 보시죠. 안드로이드 오토 이렇게 연결해서 스마트폰과 연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스마트폰과 무선 연동이 됩니다. 지금 안드로이드 오토가 연결되어 있는 스마트폰인데요. 여기 있는 아래 이렇게 무선 충전 장치에 이렇게 올려놓게 되면
무선 충전이 되고요. 선을 연결하지 않고 무선으로 이렇게 안드로이드 오토를 작동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BMW를 누르면 BMW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충전 볼까요? 충전 모드, 충전 시간, 출발 시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한 번만 할지 매주 반복되는 일정을 입력을 할지 7시에 출발을 한다. 그러면 출발 시간에 맞춰서 충전하고 냉난방까지 미리 가동을 시켜주는 거죠. 주행 데이터 볼 수가 있죠. 리모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오버더에어 기능이죠.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도 가능하고요. 디지털 키, BMW 디지털 키, 카드 키죠. 주행 설정, 운전자 어시스트, 안전 경고, 차선 이탈 경고, 조향 간섭 하는 게 낫겠죠. 차선 변경 경고, 조향 간섭 하는 게 낫겠고요. 이죠. 측면 충돌 경고 기능도 그렇고요. 주의력 어시스트 다 켜놓는 게 낫겠죠. 안전 기능들은 주차 및 정렬, 주차 보조 시스템이 있고요. 비상제동 기능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후진을 넣게 되면 후진 보조 장치도 있습니다. 50m까지 왔던 그대로 차가 후진을 하는 거죠. 다시 갔다가 여기까지 한번 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갔죠. 이렇게 가면 다시 후진을 해서 후진 보조 장치를 작동시킵니다. 10m 왔으니까 10m 그대로 후진을 해서 왔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좁은 골목길 혹은 가파른 경사로의 주차장 이런 데서 아주 좁은 공간에서 차가 막혔을 때 들어갔던 길 그대로 이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죠. 운전이 서투신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그런 기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체, 스포츠 인디비듀얼, 일렉트릭 인디비듀얼. 일렉트릭 모드에서도 인디비듀얼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 커넥티드 드라이브 스토어, 앞으로 이 차의 여러 가지 기능들, 필요한 기능을 돈 주고 사는 그런 구독 상품들이 커넥티드 드라이브 스토어를 통해서 이제 활성화가 될 겁니다. 추가 기능들을 좀 판매를 하겠다라는 얘기죠. 아직은 서로 시장의 반응을 눈치를 봐가면서 간보는 단계고요. 앞으로 점점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 될 겁니다.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버튼들이 없습니다. 버튼들은 여기 들어와 있는 몇 개 버튼만을 빼고는 다 이 모니터 안으로 집어넣어서 작동을 하게 했다. 자, 이 아래 보면 무선 충전 장치 들어와 있습니다. 갤럭시 노트 같은 경우에는 딱 맞습니다. 그래서 노트에 케이스를 씌우면 이제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케이스를 벗겨서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ESC 오프고요. 그리고 파킹 어시스트 기능. 이 부분 배터리 홀드 모드입니다. 현재 배터리 잔량 수준을 유지하겠다 할 때 배터리 홀드 모드를 작동시키면 되겠습니다. 불이 들어오는 게 이제 작동이 되는 거고요. 엔진 시동 버튼, 그리고 주행 모드, 스포츠, 그리고 하이브리드. 자, 각 모드에서도 몇 개의 선택지가 더 있습니다. 스포츠일 때 스포츠, 엑스트라 부스트, 스포츠 인디비듀얼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엑스트라 부스트일 경우에는 추가로 힘을 더 보태주죠. 약 40마력의 힘을 더 보태주게 됩니다. 스포츠 인디비듀얼 선택을 하게 되면 인디비듀얼 구성을 또 운전자의 취향에 맞게 또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하이브리드 모드에서도 하이브리드를 사용을 할 건지 하이브리드 에코 프로를 사용을 할 건지 일렉트릭과 일렉트릭 인디비듀얼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디비듀얼 별도로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토글 기어 셀렉터입니다. 변속 레버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조그만 레버 하나를 가지고 이제 변속을 할 텐데요. 후진, 뉴트럴, 드라이브, 한 번 더 내리면 스포츠, 드라이브, D, S, D, S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수동 변속은 이제 패드를 통해서 수동 변속을 해야 됩니다. 무선 충전
두 개의 컵홀더, USB 포트, 12V 전원구. 우리 이 안에 이 정도의 백 들어갈 수 있는 꽉 차게 들어가죠. 센터 콘솔 들어와 있고요. 센터 콘솔 안에 C타입 USB 포트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오버헤드 콘솔 SOS 버튼 여기 들어와 있죠. 네, 운전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잠깐 뒤로 가서 뒷좌석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뒤로 가시죠. 네, 운전석을 제가 앉았던 그대로 두고 뒤로 앉았습니다. 카메라 세팅을 위해서 스티어링 휠을 좀 뒤로 빼다 보니까 운전석 시트도 좀 더 뒤로 물러 앉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좌석에 앉았을 때 무릎 앞으로 주먹 하나가 더 남는 여유 공간 확보하고 있습니다. 언뜻 좁아 보이는 실내지만 그래도 차급에 비해서는 최적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싶습니다. 차창 원버튼으로 이렇게 내려가고요. 완전히 수납이 되네요. 뒷좌석이 좀 좁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앞뒤 무릎 앞 공간보다는 이 높게 솟은 센터 터널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손바닥보다 더 높게 센터 터널이 높게 솟아 있어서 좌우 공간을 딱 구분하고 있고요. 그래서 뒷좌석 가운데 자리는 앉기가 상당히 불편하게 됩니다. 이렇게 앉아 보면은요, 머리 위 공간도 아주 타이트하죠. 손바닥 하나 겨우 들어갈 정도의 머리 공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좌석 가운데 자리에 앉아서 움직이다가 덜컹 하게 되면 머리가 천장에 부딪힐 위험이 큰 거죠. 그래서 뒷좌석 가운데 자리는 성인이 앉기에는 좀 좁은 공간, 부족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시트 등받이는 이렇게 접을 수가 있네요. 4대 2대 4로 시트를 접을 수가 있을 테고요. 3 시리즈 세단과 모든 사이즈가 동일한데 트렁크는 좁습니다. 트렁크는 375리터고요. 3 시리즈 세단 같은 경우는 480리터입니다. 그래서 세단보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약 100리터 가까이 트렁크 공간은 좁다라는 얘기고요. 여기 보면 트렁크 바닥 높이가 상당히 높게 올라와 있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용 고전압 배터리가 이 밑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트렁크 바닥은 좀 높게 솟아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들어와 있죠.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풍향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으로 두 개의 C타입 USB 포트 들어와 있죠. 네, 뒷좌석 이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달려보셔야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자유로로 합니다. 함께 가시죠. 외기온도 영하 5.5도, 아주 추운 날씨이기는 한데 날씨는 쾌청하고요. 자동차 역사상 기계적으로 가장 복잡한 형태를 띠는 자동차가 바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엔진 있죠, 모터 있죠, 충전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어서 현존하는 모든 기계적인 장치들을 이 차 안에 다 담아놨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만큼 기계적으로 복잡하고 복잡한 만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점도 많을 테고요. 또 복잡한 만큼 운전자가 알아야 될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규칙적인 패턴이 툭툭툭툭툭 반복되는 빨래판길 지나고 있는데요. 노면 충격이 어느 정도 전달이 되죠. 세단이어서 무게중심이 낮고 배터리를 뒤쪽에 배치하고 있어서 앞뒤에 무게균형까지 갖추고 있겠죠. 여기에 후륜 구동의 주행의 질감을 더해서 좀 더 다이나믹한 그런 느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워트레인 잠깐 살펴보시면, 자, 모터 출력 109마력, 엔진 출력 184마력, 그리고 총 시스템 출력, 모터와 엔진이 합해서 나오는 총 출력은 292마력이 됩니다. 109 플러스 184는 292다 라는 수식이 성립이 되는 거죠. 수학적으로는 안 맞지만 엔진 출력과 모터 출력이 합해지면서 최고 출력은 약간 서로 상쇄되는 구간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292마력이면 공차 중량 1870kg 무게의 이 차를 끌고 달리기에 충분한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12kWh 리튬이온 고전압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고요. 배터리가 완충됐을 때, 풀로 찼을 때 EV 모드로 41km를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출퇴근 거리 정도는 전기 모드로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배터리 용량을 확보를 하게 되는 거죠. 배터리를 또 용량을 너무 키우게 되면
배터리 값이 비쌀 뿐만 아니라 배터리 무게도 무거워지기 때문에 배터리를 최적화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오른쪽으로 돌아 나가는 길 완만하게, 하지만 길게 이어지는 코너입니다. 자, 손을 뗐더니 바로 경고가 뜨네요. 자, 잠시 잡아주고요. 다시 왼쪽으로 돌아 나가죠. 속도를 잠깐만 높여봅니다. 시속 100에 맞춰보고요. 자, 왼쪽으로 돌아 나가는데 차로의 중앙을 정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왼쪽 오른쪽 차선을 밟으면서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반응이 아니고요. 시종일관 차로의 중앙을 정확하게 유지하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는 주행보조 시스템을 믿고 스티어링 휠을 가볍게 쥔 채로 있으면 차가 알아서 이제 차선 유지를 하고 앞뒤의 차간거리를 유지하면서 움직여 주는 거죠. 차간거리는 하나, 둘, 셋, 세 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속 100에 맞춰 보고요. RPM 체크 한번 해봅니다. 시속 100에서 8단, RPM 1600 마크를 합니다. 7, 6, 5, 4, 3, 2단으로는 안 내려가겠죠. 2단으로는 안 내려가고 3단에서 RPM 5200 정도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드는 엔진과 모터를 적절하게 섞어서 최고의 효율을 보여주는 그런 구동 시스템이죠. 자, 스포츠 모드에서만큼의 그런 탄력 있는 그런 반응은 아니지만 편안한 주행 반응 보여주고 있죠. 자, 일렉트릭 모드 한번 가봅니다. 전기 모드죠. 일렉트릭 모드로 가게 되면 지금 배터리 모드로 19km를 갈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시속 100에서도 전기 모드를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 모드로는 시속 140km까지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 속도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엔진이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스포츠 모드에서 잠깐 속도를 내서 달려보겠습니다. 쭉 킥다운 버튼이 느껴지고요. 자, 야, 엔진 사운드가 귀를 잘 씻어주고 있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지만 이렇게 또 작정하고 달리면 스포츠 세단 같은 아주 강력한 힘, 그리고 팽팽한 주행의 질감도 함께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달릴 때는 스포츠 모드를 통해서 엔진 사운드를 들으면서 움직이는 게 낫겠습니다. 엔진 사운드가 바람 소리보다 좀 더 커서 듣는 즐거움까지 누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제동 성능은 어떨지요? 시속 100에서 잠깐 제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뒤에 차 없죠? 하나, 둘, 셋. 브레이크 페달은 적당한 담력을 보이면서 밟히고요. 안전대가 같이 반응을 합니다. 몸을 딱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비상등까지 스스로 작동을 했다가 다시 출발을 하면 해제가 되는 거죠. 아주 모범적인 제동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보입니다. 자, 속도를 쭉 끌어올리고요. 지금 영하 8.5도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타이어와 노면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테고요. 그립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코너링 진행해 보죠. 쭉 속도를 끌어올리고요. 제동, 턴. 자, 후륜구동이죠. 오버스티어 위험이 있지만 조향이 무리하다 싶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안정감 있는 그런 코너링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에서 밀고 가는 그런 타이어의 그립도 확실하게 느껴지고요. 아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안정감 있는 그런 코너링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공격적으로 이 차를 운전을 하면 마치 스포츠카 같은 그런 느낌도, 다이나믹한 느낌도 잘 느낄 수 있겠다 싶고요. 전동화 파워트레인을 가진 친환경 자동차지만 순둥순둥하지만은 않다라는 얘기죠. 스포츠 모드에 놓고 몰아붙이면 좀 으르렁거릴 줄 아는 야성도 갖춘 그런 친환경 자동차입니다. 일단 쓰임새가 다양하죠.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때 전기차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테고요. 주말에 아빠가 좀 기분 좀 내겠다 싶을 때는 스포츠 세단의 면모도 충분히 보여주게 됩니다. 시속 100km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PS 계측기가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위해서 잠시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GPS 계측기 없이 그냥 계기판의 속도계를 참고해서 시속 100km 체크해 보도록 하죠. 주행 모드 스포츠로 가고요. 엑스트라 부스트 모드를 택하면 더 좋겠죠. 이 차 공차 중량이 약 1900km 가량 됩니다. 마력당 무게비, 그러니까 1마력이 감당해야 되는 이 차의 무게가 6.4kg 정도 되고요. 그러면 6초대의 시속 100km 가속시간 기대할 수 있을 텐데, 메이커에서 밝히는 이 차의 시속 100km 가속시간 5.8초입니다. 출발합니다. 3, 2, 1. 아주 강력한 힘은 아니지만 시종 일관 유지되는 힘이 느껴지는 가속감입니다. 듣기 좋은 엔진 사운드도 가속의 즐거움을 좀 더 높여주고 있고요.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곳 파주 헤이리마을 출발해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약 55km 되는데요. 직접 달려가면서 실주행 연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 공인복합 연비는 모터 연비 kWh당 3.3kg, 그리고 엔진 연비 리터당 11.0kg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배터리 잔량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 배터리 잔량으로 4kg 정도 갈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하이브리드 에코 프로 모드를 택해서 움직이겠습니다. 개별 설정 초기화 됐죠? 자, 이제 출발합니다. 배터리 연비, 엔진 연비 따로 나오죠. 자, 마음 같아서는 어디 근처 전기차 충전소 가서 급속 충전으로라도 배터리를 채우고 가고 싶지만 플러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는 급속 충전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화재 위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차 배터리가 있고 가솔린 탱크가 같이 있죠. 급속 충전할 때 배터리가 좀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화재 사고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급속 충전을 하지 않게 되어 있는 거죠. 네, 자유로 따라서 달려왔고요. 이제 행주대교 북단입니다. 휘발유 엔진 연비 리터당 22.3, 그리고 전기 모터 연비 kWh당 31.2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 이상한데요. 배터리 연비 kWh당 3.3kg가 공인복합 전비인데 kWh당 31.1이다 10배 가까운 연비를 보인다라는 것 상식적이지는 않고요. 짐작컨대 배터리는 다 소모가 됐죠. 현재 주행 거리 대비 소모된 전력량을 계산을 해서 지금 전비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상태에서는 계속 주행거리가 길어질수록 연비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죠. 배터리는 다 소모됐고 주행거리는 계속 늘어나니까요. 배터리 전비 표시하는 부분이 정확치 않아 보입니다. 네, 올림픽대로 따라서 달려왔고요. 이제 동작대교 분기점 이수교차로 진출로입니다. 1시간 걸렸네요. 51.4km 달려왔고요. 이곳까지 달려온 연비, 가솔린 엔진 연비 리터당 19.8kg, 전기 모터 연비 kWh당 49.5kg 기록했습니다. 전기 모터 연비는 아무래도 정상적이지 않다 싶고요.
약 5km 도심주행 다 지나왔고요. 이제 잠시 후에 교대역 내거리에 앞차 따라서 신호대기로 멈춰 섰고요. 모터 연비 kWh당 48.8 나왔습니다.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엔진 연비 리터당 18.9km를 기록을 했네요. 이 부분을 좀 신뢰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주행시간 1시간 18분, 주행거리 56.1km, 모토 주행거리 17.5km가 나왔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 4km 정도 달릴 정도의 배터리만 남았었는데 그 배터리 잔량으로 어쨌거나 17.5km를 모터 주행으로 달린 것으로 체크가 됐습니다. 대단하고요. 가솔린 엔진 기준 리터당 18.9km 기록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단도직입입니다. 이 차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혹은 아쉬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아무래도 트렁크 공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죠. 같은 3시리즈 세단 대비 100리터 가까이 공간이 좁습니다. 하이브리드 전용 리튬이온 배터리 때문에 그렇죠. 그 아래로 배터리를 설치하다 보니까 트렁크 바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아쉬운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트렁크 공간이 좁다는 점 짚어봅니다. 또 하나, 왜 뺐을까요? 제스처 컨트롤이 적용이 안 됐습니다. 비용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덜어냈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다른 부분에서 좀 비용 절감을 하고 BMW에서만 만날 수 있는 이런 특징적인 기능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고객들에게 어필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제스처 컨트롤 기능이 없는 점 의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지금까지 BMW 330i 시승을 해봤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복잡한 시스템을 갖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죠. 그래서 운전자도 좀 복잡하게 전략적으로 사고를 해야 이 차를 제대로 탈 수가 있습니다. 언제 엔진을 사용할지, 언제 모터를 사용할지, 배터리는 어느 정도 남겨서 어디서 사용을 해야 될지, 운전하는 내내 운전자는 머릿속으로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물론 아무 생각 없이 운전을 할 수도 있겠죠. 뭐 배터리 떨어지면 엔진이 커버를 해주니까요. 하지만 충전을 게을리하면 이 차를 타는 이유가 없어집니다. 배터리 떨어졌는데 엔진이 커버해 주지, 그러면 뭐 그냥 가면 되지 뭐. 그래서 충전하지 않고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게 되면 이 차 전동화 파워트레인을 선택한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모터를 장착한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모터는 그냥, 그리고 배터리는 그냥 이 차에 얹혀진 짐덩어리에 불과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연비만 갉아먹는. 그래서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선택한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매일 부지런히 충전을 해서 배터리를, 모터를 잘 사용하고 꾸준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그러니까 부지런히 충전을 해줘야 이 차를 타는 효과를 제대로 보게 된다라는 얘기죠. 결국 이 차에 어울리는 운전자, 어떤 분 전략적인 사고, 좀 복잡한 사고를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그런 전략적인 사고를 즐기는 사람, 좀 부지런히 충전을 하면서 전동화 파워트레인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이 차를 운전할, 제대로 누릴 자격이 있는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차 기꺼이 언제든 제가 권해드릴만 하고요. 그런 분들이라말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운전자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매 가격 7천만 원이 채 안 되는 그런 부분, 독일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친환경 자동차의 면모와 후륜구동 스포츠 세단의 면모를 동시에 갖춘 두 얼굴을 가진, 그래서 두 대를 누리는 듯한 그런 효과를 주는 차의 가격으로 본다면 뭐 나름 합리적인 가격이겠다 싶은 거죠. 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습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330i 선택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판단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오늘 시승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만사행통하십시오.